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대기업의 권혁철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 이 재룡전기가 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3분기 실적을 발표했죠. 실적 발표 이후 이틀 연속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2분기 대비 실적이 좀 부진했기 때문이죠. 뭐 꾸준하게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제가 지속적으로 이 3분기 실적이 좀 좋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라는 말씀 드린 바가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이 발표된 3분기 실적을 좀 상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대룡전기에 대해서 이것 하나만큼은 좀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꼭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그 궁금증들 모두 풀어드리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일단 분기 보고서, 3분기 보고서 나온 거 함께 보도록 할 텐데, 3분기 매출액이 694억 원, 그리고 누적은 2100억을 좀 달성을 했죠. 작년 3분기 매출액이 418억 원인 점을 좀 감안을 한다면 이 전년 대비 좀 상당히 좋은 실적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겠고, 영업이익도 좀 살펴보자면 영업이익은 266억, 누적 851억, 당기순이익은 여기 200억, 그리고 누적은 694억 원을 달성을 했죠.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2분기와 비교를 했을 때는 약세의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2분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순이익 모두 하락한 모습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 실적이 좀 감소했기 때문인데, 3분기 수출 실적이 1, 2분기 대비해서 크게 줄어들면서 3분기 실적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주목해야 할 점은 4분기 실적이 되겠죠. 하지만 이 4분기 역시 좀 긍정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는데, 이 재룡전기 수주 잔고를 우리가 살펴보자면 2분기 대비 상당히 좀 하락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뜻은 결국에는 이 재룡전기가 현재 이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죠. 하지만 이 긍정적인 요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던 거죠. 최근 이 삼성 자산 운영에서 운영하는 이 미국 그 전력 인프라 펀드가 1,000억 원을 좀 돌파를 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트럼프는 후보 시절부터 전력 인프라의 중요성을 좀 강조해 왔습니다. 만약에 이 트럼프가 인프라 재건에 본격적으로 좀 나선다면 미국 내 노후화된 전력 인프라 교체로 인해서 이 재룡전기 역시 내년에도 좀 수혜를 입을 가능성, 이러한 점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다음으로 좀 기술적인 분석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룡전기가 이틀 연속 급락이 나오면서 240일 이평선을 이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마이너스 3%로 하락 마감을 했죠. 제가 전에 영상에서는 아마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지금 지지라인 같은 경우 1차적으로 중요한 곳이 여기 240일 이평선인데,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된다면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하다라는 내용이요. 하지만 어제 이렇게 240일 이평선이 이탈을 했고 오늘도 하락한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다음으로 바라봐야 될 지지라인은 어디인 것이냐라는 것이고, 제가 다음 지지라인 같은 경우는 이 구간을 좀 설정을 해놨는데, 이 9월 9일에 이 구간을 지지해 주면서 상승했었던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 지지를 해 주면서 상승을 해 주면 좋겠지만, 이 구간 만약에 또 이탈하고 하락을 하게 된다면은 다음 지지라인 같은 경우 여기 480일 이평선 만나는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과 이 구간에서의 이격도가 상당하죠. 이 구간 이탈하게 된다면은 리스크적인 관리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재룡전기가 4분기 실적이 좋은 흐름 만들어내면서 상승해주는 그림인데, 지금 저항대 부근이 상당히 많아요.
이제는 241평선도 이탈했기 때문에 이 구간이 이제 저항대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이 구간과 그리고 이 구간도 돌파를 해 주어야 된다. 이 두 저항대를 돌파를 해 주어야 다시금 이 10만 원 여기 신고가 부근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구간 돌파를 해 주려면 결국에는 강한 거래량이 필요하겠죠. 강한 거래량과 강한 거래 대금. 그러니까 강한 거래량을 통해서 이 구간 모두 돌파를 해주는 흐름이 나와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 수급을 살펴보자면 오늘 같은 경우는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가 나왔습니다. 개인과 외국인 매수가 나왔고 반대로 기관에서는 매도가 나왔다. 특히 금투에서 52,000주, 투신에서 13,000주 이렇게 매도가 나온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 좀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는 외국인이 6거래일째 매도를 했다. 그리고 개인이 7거래일째 매수 중에 있다. 우리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외국인과 기관에서 좀 들어와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거래원 순위를 살펴보자면 지금 한 달 기준으로 키움증권 창구에서 21만 주 누적 순매수를 달성을 하고 있고, 오늘은 3만 주 정도 매도가 더 나온 모습이고, KB증권 창구 지금 오늘 같은 경우 매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한 3만 5천 주 매수가 나오면서 누적 순매수 10만 주를 달성을 하고 있다. 우리가 좀 자세하게 바라봐야 될 창구가 어디냐? 여기 메릴린치 창구와 골드만삭스, 그리고 어디냐? 시티그룹 정도가 될 수가 있겠네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에는 이 창구에서 매수가 나와 주어야 이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다는 뜻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창구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하지만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시장 자체가 상당히 힘듭니다. 오늘도 이 코스피가 마이너스 2.64% 하락 마감을 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2.94% 하락 마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지금 환율이 1,400원을 넘나들고 있고, 코인 같은 경우도 상당히 상승 중에 있죠. 그러니까 지금 주식의 수급이 전부 이 코인 쪽으로 좀 몰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수급이 들어오고 있지를 않아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재룡전기뿐만 아니라 뭐 다른 종목들도 분명히 투자하셨을 것 같은데, 이러한 수급적인 측면도 좀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좀 포함된 분석인 만큼 여러분들께서도 자신의 견해를 함께 고려하셔서 현명한 투자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대기업의 권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